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학 변호사입니다. 종전 영상에서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형사 절차의 내용을 정리해보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범한 경우 검찰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이른 어떠한 판단을 내린 다음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중 기소 처분은 종전에도 설명해 드린 대로 피의자를 재판으로 회부하는 것이고,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를 재판으로 올리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처분, 그리고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등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어떠한 내용인지 알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오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올리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검찰이 공소 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 한해서 피해자를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의 주된 취지는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고 피의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그 취지와 같이 만약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다는 수사 경력 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 전력 자료, 즉 전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포기하겠다는 공소권 포기 처분이 아니고, 이 처분이 다른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사가 고려했던 사정에 변경이 있거나 검사가 은혜적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수강명령 이행,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 교육을 받는 조건 등의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 이후 검사가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이러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게 될까요? 먼저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 조건을 참작하게 되는데, 법률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양형 조건과 관련한 사정들도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참작하게 되는 사유이기는 하지만, 통상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성격, 유전성 질환 여부, 전과 유무, 상습성 유무, 범행의 동기, 특히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었느냐를 매우 중요한 고려 사유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적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자료가 없다거나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담긴 자료가 없는 경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의 자료가 없다면 기소유예는 처음부터 고려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한 위와 같은 고민 내용을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사례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 과대망상증이라는 정신병증이 있었던 피의자가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손님이 자신의 부모님을 욕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손님에게 달려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건은 피의자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테이저건 2방을 맞고 쓰러지게 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정도로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가 정신병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지만, 피의자가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었고 피의자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도 함께 놓고 본다면 검찰로서도 피의자를 그대로 처벌하기도,
반대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의자의 양형 자료와 관련해서 피의자가 정상이 아니고 정신병증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치의 작성의 치료소견서와 진단서,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담긴 토원치료 확인서,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4번에 걸친 피의자의 자필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가볍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를 보면 검찰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의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검찰이 공소제기에 필요한 소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피의자에게 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찰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피하기 위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인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리고 사면을 받은 경우, 또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 등이 있고,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처럼 외교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도 공소권 없음 처분은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모욕죄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가 추후에 피해배상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검찰은 이때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죄가 안 된 처분은 말 그대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인데, 우리가 쉽게 접하는 내용 중에 정당방위, 피해자 승낙으로 인한 행위,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 등으로 위법성이나 책임에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게 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처분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가 소재가 불명이 되었거나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 또는 고소인, 고발인의 소재가 불명이 되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검찰의 중간 처분으로, 그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다시 진행될 것을 예정한 검찰의 처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처분 중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혐의 없음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 처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보았으나 피의자의 유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내리는 불기소 처분인데, 예를 들어 고소 고발 사건에서 고소인 고발인의 진술만 가지고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어 위증죄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피의자가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증죄의 범죄가 아예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검찰은 범죄 인정 안 됨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다라고 하면 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검찰 불기소 처분의 대부분은 바로 이 혐의 없음 처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검찰 불기소 처분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 피의자로서는 많은 이점이 있는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둘째, 검사가 피의자에게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 이후 검사가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세 번째, 기소유예 처분은 유전성 질환 유무, 전과 유무, 상습성 유무, 범행의 동기 등이 고려되며 특히 피해 회복 및 합의 자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소를 했든 고소를 당했든 전국적으로 검찰에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죠. 오늘 알게 되신 내용이 진행하고 있는 형사 절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